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진혁 씨, 저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실록 오늘은으로 배우고 네. 또 검색까지 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과거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너무 참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 듣고 바로 그냥 숨이 차도록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가톨릭 최초의 한국인 추기경이자 제11대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향년 86세의 나이로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됐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이후 5달 만에 고맙다는 말로 생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생전의 뜻에 따라 각막을 떼내 기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신은 병원 장례식장을 거치지 않은 채 명동 성당으로 운구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시신이 운구될 때 이 성당 앞에 많은 시민과 신도가 나와서 고인을 추모했던 장면, 그 장면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종교계의 큰 어르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르신의 선종 소식에 다들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네. 자,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해화동 할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은 5.16 군사정변 직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21세기까지 꾸준하게 정치와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냈으며 민주화 운동, 빈민구제에 앞장서는 등 천주교의 사회 참여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1969년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됨으로써 한국 최초이자 당시로서는 전 세계 최연소인 47세의 추기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최연소라는 기록을 깬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수환 추기경님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58년으로 떠나봅니다. 1958년 2월 16일 대한국민항공 KNA 소속 여객기 창랑호가 납북됐습니다. 창랑호는 승객과 승무원 등 34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 평택상공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남도 순안국제공항에 강제 착륙했는데요. 특히 승객 중에는 창랑호 기장인 홉스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인 요한 리트히스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돼 있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독일 대사관이 승객 송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일부러 도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납치하고 그랬던 상황 같네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만큼 그렇죠. 또 당시에는 한국 전쟁도 발발을 했고 휴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더 도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번째 북한의 납치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언론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사가 자신의 의지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거짓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월 22일 국회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행하고 유엔군에 참가한 16개국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를 받은 유엔군은 2월 24일에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 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기체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는데요. 그나저나 사람들은 무사히 돌아왔겠죠? 그게 돌아오긴 왔는데 네. 참 북한 측은 창랑호에 탑승한 모든 인원에 대해 납치 기간 동안 세뇌를 했으며 이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탑승자들에게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3월 6일 납치범으로 보이는 7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총 26명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끝내 여객기 창랑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세뇌부터 고문까지 정말 이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객기 창랑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마도 이제 뺏어갔으니까 다시 개조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942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며 일본은 1941년 12월 진주만을 습격함과 동시에 전선을 동남아시아로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했고 일본은 동남아 점령 및 통치의 핵심 지역으로 싱가포르를 상정합니다. 이후 1942년 2월 15일 영국을 패퇴시킨 뒤 다음 날인 2월 16일 싱가포르를 점령하며 군정을 설치합니다. 근데 싱가포르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다고요?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나라를 통치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거든요. 참 안타까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싱가포르를 일본군이 점령한 이후 일본군은 많은 물자를 얻게 됐고 사기가 올라 오히려 탄압이 더 강해졌는데요. 일본은 싱가포르의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으며 일본이 있는 동북 쪽을 바라보고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 영국군은 작전을 펼쳤고 1945년 8월 끝내 영국은 싱가포르를 되찾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이 동아시아 역사에 정말 이 아픔을 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이런 나쁜 역사에서는 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당시에 싱가포르 화교를 대상으로 대학살을 펼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대학살을 했다고요? 네.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씌워서 싱가포르 화교를 대략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1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할 말이 없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오늘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으로는요. 1934년 오스트리아 내전 종결, 1971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됐고요. 1996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12.12 사태 및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판결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